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중랑천 끝에서 끝까지 왕복하는 영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곳 서울과 의정부 경계지점인 장암대교 아래에서 불고산 발원지까지 갔다가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대략 32km 정도로 거리가 꽤 길죠. 중랑천은 경기도 양주시 불고산 아래 부흥사 이쪽 샘터에서 발원해서 서울 동북부 일대를 흘러서 용비교 아래에서 한강과 합류하게 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하천 중에서는 가장 거리가 긴 약 35km에 이르고요. 당연천, 우이천, 청해천을 비롯해서 10여 개의 지류가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호장교를 지나면 수락산 전경이 막힘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랑천은 이름부터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중랑천이 본류가 아니었고요. 배봉산 옆으로 흘러서 한양대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한천이 본류였고요. 이 중랑천은 한천의 지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천이 복귀되어서 볼 수 없고요. 중랑천이 본류가 되었습니다. 중랑천이라는 이름이 일제의 잔재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걸로 봐서 그와는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중랑천이 오염도 심하고요. 또 비만 오면 하천이 범람하는 일도 많았었는데요. 70년대, 80년대부터 하수 처리장도 생기고요. 정비를 해서 현재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는 거의 자연 상태를 회복해서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고요. 또 시민들에게는 산책과 휴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중랑천 인도교죠. 회론역과 가깝고요. 또 의정부 경전철이 지나는 철로도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회룡사 이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회룡천이 있습니다. 동막교는 의정부 경전철 종점인 발곡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동막교 아래에는 장기와 바둑을 두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왼쪽으로는 둑반길이 있죠. 이 둑반길은 가끔 끊어지는 구간도 있기는 한데요. 서울 쪽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의정부역과 가까운 시내 중심가죠. 역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신곡교를 지납니다. 이 주변도 정말 좋습니다.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은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 때문이긴 하겠지만요. 주변 환경이나 시설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시설도 많고요. 보다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경기도 지역은 조금 더 자연적인 상태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의정부 구간에서는 좀 중요한 곳입니다. 저 오른쪽은 효자역을 지나서 송산 1동으로 이어지는 부영천입니다. 중랑천은 왼쪽으로 굽어집니다. 이 가군교 아래에서는 왼쪽 노양천으로 갈라집니다. 중랑천은 오른쪽으로 굽어집니다. 이것부터는 훨씬 자연 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녹양역과 가까운 곳에 하동교가 있고요. 압내교를 지나면서 양주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부터 금계곡이나 미국 숯부대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광사 1교 지점부터는 그야말로 금계곡 꽃밭을 지나게 됩니다. 마전 3교, 마전 2교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마전 3교를 지나면서 1호선 전철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저 앞쪽에 양주시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은 불곡산 반대편 하산 지점으로 이어지는 위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탐방로는 앞쪽 다리를 건너서 다시 이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중랑천은 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곳 새마을 1교부터는 다시 봄야생하천곡을 지나는데요. 금계곡과 미국 숯부쟁이가 정말 절묘하게 피어 있습니다. 마전 1교부터 이목교 사이는 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섬유유통지원센터가 있는 곳부터 삼북도 부근까지 양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부지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공원이 들어설 것 같고요. 저 다리가 삼북교인데요. 저곳까지 지방하천 중랑천이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중랑천 환경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경기도를 흐르는 구간을 지방하천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서울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은 13.78km에 서울 지역은 20.81km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랑천 발원지는 불곡산 상투봉과 인걱정봉 사이에 있는 불곡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중랑천 발원지가 있는 샘내마을입니다. 산북동에서 덕계동으로 넘어가는 고갯자락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바위 밑에서 옥수가 나와서 샘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2020년부터 중랑천 발원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원지 4곳을 발견했는데요. 이 화엄정, 꽃바위 우물도 그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샘내마을 주민들의 식수원이었다가 오염이 되어서 폐쇄되었다고 하죠. 복원은 했는데요. 아직은 물은 먹을 수 없고요. 발견된 나머지 3곳을 포함해서 발원지 4곳 모두를 완벽하게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곡의 물도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이제 불곡산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부터 부흥사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발원지에 다가갈수록 크고 넓던 중랑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또랑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은 393 카페로 바뀌었죠. 예전 불곡 가던 입구 다리입니다. 지도상에는 이곳까지를 중랑천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갈라지는 곳이 몇 곳 더 있는데요. 발원지가 어떻게 복원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발원지는 발원지대로 복원하고요. 그냥 이곳을 중랑천 시작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포기된 발원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왼쪽 추모공원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목장으로 갈라지는 부분에도 다시 한번 계곡이 갈라집니다. 이곳에서 왼쪽 부흥사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모기들이 워낙 많아서 계곡길은 잠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부흥사로 올라갔습니다. 네, 부흥사에 왔습니다. 부흥사 입구에서 왼쪽으로 계곡길이 이어집니다. 네, 이곳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들어가면 다시 계곡과 만나게 됩니다. 작은 불상이 놓여진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계곡이 갈라집니다. 오른쪽 계곡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왼쪽 계곡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가 발원지입니다. 네, 저 위로는 더 이상 이제 물이 없어요. 모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드디어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특별하게 표식이 있거나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이곳이 정확한 발원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또랑을 이루고 큰 하천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넓은 바다로 가겠죠. 이제 다시 서울 영비교를 향해서 35km를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크릿님은 좀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쪽만 걷자고 했는데요. 양쪽이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시설도 다르고 또 화단이나 산책로도 뭔가 다르게 꾸며져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왕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향해서 가다 보니까 반대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서울에서 걸어오는 길을 반대편에서 바라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요. 아무튼 느낌이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중랑천의 공식 길이가 34.59km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왕복을 하다 보니까 좀 돌아가는 길도 있었고요. 물론 오차도 있었겠죠. GPS상으로 왕복 거리는 77km가 조금 더 나왔고요. 물론 접속 구간을 포함하면 80k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신비스러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막상 끝에 와보니까 조금은 허무한 기분이 듭니다. 요즘 종주하는 분들도 많아졌죠. 또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는데요. 중랑천도 어딘가에 시작점과 끝부분을 정확하게 만들고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야 한다면 이곳 끝부분을 찾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마전 1 새마을교가 자전거 도로 끝 지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이제 양주교가 있는 곳으로 다시 왔어요. 여기 주변에 양주시청이 있죠. 네, 마전 2교, 마전 3교를 지날 때부터 다시 이 멋진 금계곡길을 걷게 됩니다. 양주시와 의정부시의 경계 지점입니다. 네, 여기 부영촌과 갈라지는 지점에 왔습니다. 벌겋교를 지나면 이렇게 긴 청보리밭이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올 때는 이 밭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역시 양쪽이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호암교를 지나면 이렇게 긴 맨발 걷기 구간이 있습니다. 600-700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외곽 순환도로가 보입니다. 멀리 북한산 산그림해가 보이고요. 또 해지는 도봉산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서울과 의정부의 경계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서울 구간 약 20km 정도가 남아있네요. 이 중랑천이 어떤 산도 아니고 여행지도 아니라서 큰 기대감이나 별다른 관심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새로운 것도 알고요. 또 우리 주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중랑천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중랑천 서울 동쪽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다양한 모습과 함께 중랑천 전체를 돌아본 소감과 소회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